네, 장석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에 개최되는 제5차 규장회의 관련 ICT 융합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는 배경부터 기대 효과까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이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은 개인, 기업, 정부의 근본적인 게임 룰의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AR을 중심으로 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지능 정보 기술을 개발한 ICT 융합 신산업이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현황 및 주요 경과입니다. 이번에 규장회의에서는 분야별 핵심 과제를 국제 수준의 최소 규제 원칙에 맞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ICT 융합 분야 규제를 전수조사를 지난 2월에서 3월에 한 결과 크게 나누어서 시장 진입 단계, 성장 단계,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 그런 규제가 기업들의 애로가 가장 많은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규제에 대해서 민간 주관으로 원칙 개선 예외 소명하에 규제 개선을 3, 4월에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오토 분야 55건의 규제가 제시가 되었는데 그중에 53건이 개선되고 국민의 안전이나 직결된 이런 두 가지 분야만 제외하고는 53건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사물 인터넷 분야는 규제 혁신으로 세계 최초의 IoT 전용망 구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IoT 관련 네트워크는 전파 세기가 약합니다. 현재 10mW로 되어 있는데 EU 같은 경우는 25mW입니다. 그리고 IoT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파수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전파 출력을 10mm에서 200mm까지 높여서 비용을 3분의 1로 절감을 하고 1.7기가나 5기가 대역 등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관련해서는 IoT 요금은 인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신속한 출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IoT 전용망 사업자에 대한 허가 심사 기준도 까다로운 편이고 사물 위치 정보 사업은 허가제로 되어 있어서 신규 진출에 기업 부담이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IoT 전용 요금제는 인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허가 심사 기준도 간소화하고 사물 위치 정보 사업 허가제는 신고제로 방통위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반기 내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이 되고 신규 IoT 서비스 출시도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입니다. 서버 망분리 규제를 정비해서 선진국 수준의 이용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현황을 보면은 클라우드 발전법이 지난 15년 3월에 제정되면서 관련 시장 성장이 기대됐습니다만은 각 부처나 기관의 물리적인 서버 망분리 고시 지침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분야인 금융, 의료, 교육 세 분야의 관련 지침이나 고시를 금년 내로 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클라우드 기반의 핀테크, 헬스케어, 사이버 교육 전문 업체 등에게 시장이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분야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보호, 미국 등 선진국은 주로 개인정보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로 제기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 필요입니다. 두 번째는 비식별화 조치 기준 부재입니다. 세 번째는 엄격한 사전 동의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되 위반 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에 있어서는 범정부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화한다든지 비식별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전 동의 완화 등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통신,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이 산업적 활용이 촉진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입니다. 현재는 학술 연구 목적만 제공되도록 되고 있는데 이것을 산업적 활용이 가능해지도록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O2O 서비스입니다. O2O 서비스는 서비스 혁신을 주도할 수 있게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은 O2O는 현재 오프라인 서비스와 이용자 간 단순 연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각 분야에서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수준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그 오프라인에 맞는 그런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O2O 분야는 분야별 핵심 현안을 우선 해결하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공론화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개선 방안으로 GPS 앱 미터기, 여러분 택시 타실 때 하는 이 택시 탈 때 현재는 기계식 택시 미터기로 한정되어 있는데 앱 미터기를 시범 도입해서 운영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유 민박 관련해서는 영업 가능 일수를 현재 안은 4개월인데 6개월로 연장을 확대를 하는 안이 있습니다. 식당 관련해서 예약 서비스에 가입 식당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고 의무가 없도록 명확화하였습니다. 이런 ICT 분야, 융합 분야의 규제 개선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은 기대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제2의 벤처붐이나 ICT 산업 제도약, 소프트웨어 친화적인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지능정보사회의 선제적인 대응 등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규제 개선과 잘 연결이 된다면은 IoT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초로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되어서 역동적인 IoT 생태계 기반이 마련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 국영가스공사와 원격 검침 시범사업 MOU 체결 등도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분야는 선진국 수준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 기대됩니다. 현재 5% 수준인데 50% 수준으로 2020년까지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을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제고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 수준인데 37% 수준으로 올라갈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O2O는 단순히 온라인 오프라인 연결을 넘어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출현과 국민 생활 편의가 제고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이설영 기자님. 아까 그 4페이지 보면 전체 그 융합 서비스 혁신 핵심 분야 55건 중 53건이 개선됐다라고 하셨는데 이 네. 55건이 이쪽 분야에 있는 모든 규제를 말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2건만 해결한다면은 모든 규제가 없어지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6월에 가이드라인 나온다고 돼 있었는데 이 규제가 여기 그 말씀하신 규제가 모두 정리되는 시점은 정확히 그럼 언제가 되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를 질문해 주시는데 먼저 그 사쪽 관련해서 이 55건이 다 이게 ICT 융합 심산업 분야의 모든 규제를 다 모은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그 옆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2, 3월에 754개 기업이나 기관 협회 등을 통해서 융합 신산업 관련 규제가 어떤 게 있는지 현황을 좀 듣고 개선 의견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왔던 게 이제 그게 55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머지 두 건만 해결되면은 그러면 융합 신산업 규제가 다 해결되냐 이제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 저희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나 기관들한테 의견을 들은 거여서 뭐 이걸로 다 해결되면 좋겠지만 이것 말고 또 기업들마다 또 다른 규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 계속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또 규장회의나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뭐 6월, 9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은 다 끝나는 거냐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법률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6월까지 다 마무리를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하고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그 사전 동의 제도를 완화하는 것 이런 부분은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부의 입장을 담아서 국회 어떤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이제 법 개정이 되는 거는 국회에 넘어가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재성 기자님. 예, 디지털 타임스 박재성 기자입니다. IoT 규제 개혁 관련해 가지고 1.7기가하고 5기가를 IoT 전용 주파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주파수들의 양은 어떻게 되고 또 방식은 얼마 전에 주파수 경매가 끝났지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 기본적으로 이제 무선 설비 규칙을 개정해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우리 그 구체적으로 어떤 그 1.7기가 5기가 대역의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양이나 방식에 대해서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무선 설비 규칙을 저희들이 10월 달까지 개정을 하게 되니까 그 개정을 할 때 각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그 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파국 쪽에서 추가로 좀 더 드릴 설명이 있나요? 오기가 대역은 지금 와이파이 대역 중에 지금 안 쓰이는 대역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무선 데이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 방식에 대해서 특별히 그 제한은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1.7기가 같은 경우는 지금 무선 전화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대역을 지난번 이번 구경매가와 같이 그 IoT 용으로 쓸 수 있도록 기술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경매 뭐 그런 걸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이면화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용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세진 기자님. 그 53건의 개선 방안이 확정이 되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국회의 동의를 좀 받아야 됩니다. 네. 국회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 주제로 숫자를 몇 개 정도나 되고 이런 것들 그 여야 간에 혹시 정부와 또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얼마나 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53건은 대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법령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근데 개인정보나 이런 것처럼 그런 사항들은 정부의 그 법안 제출이 필요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단계에서 이게 몇 건 이게 입법이 필요한 게 몇 건이라고 지금 딱 그 자료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아니 제가 다른 분들 있을 때 연관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전 내일신문의 고동수입니다. 여기 추진 일정에 보면 사물 위치 정보 서비스 허가제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이 이제 두 가지가 법인 거잖아요. 나머지는 뭐 고시나 규칙해 가지고 예. 정부가 알아서 하여튼 뭐 그냥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시기적으로 지금 5월 달이고 빨리 준비해서 하면 뭐 5월 30일 새로 국회가 20대 국회가 출범하면 할 텐데 예. 또 일정을 굳이 9월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뭐 더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빨리 하면 좋은 점은 있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법률 개정을 하려면 정부 주도로 이제 법률 개정을 한다면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렇게 법에 정한 법령에 정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법령안을 만들면은 입법 예고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처를 포함해서 관련 기관들 또 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고 또 이게 이제 규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나 이런 내부 절차를 거쳐서 또 법제처 심사까지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개인정보나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이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완화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부분도 분야도 많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그런 국민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어떤 어느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시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예, 이서령 기자님. 이게 그 이제 55건, 54건 비슷하게 네.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이렇게 이제 그 계획대로 오늘의 계획이 실행된 이후에 네. 추가적인 규제 개혁을 계속 실행한다는 게 미래부 방침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쪽 분야에서 ICT 융합 분야에서 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55건이 그러니까 개선이 되면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규제 정도가 어느 정도다라고 좀 평가할 수만 있을 만한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해요. 예, 두 가지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그 두 건 규제 개선하고 이후에도 계속 이제 하실 거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55건이 나왔던 거는 기관이나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겁니다. 의견을 들은 거기 때문에 뭐 우리 이제 그 수많은 기업들이 또 피부로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규정회의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규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제시하는 규제들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합니다. 하고 뭐 아시다시피 규제신문고나 또 미래부 자체적으로도 규제 개선 관련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의견이 제기가 되면은 수렴해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렇게 개선을 하고 나면은 그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수준이 되느냐, 규제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질문 주셨는데 뭐 저희들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저희들이 규제를 개선하면서 기본적인 그 원칙이나 방향을 국제 수준에 맞게 최소 규제로 한번 가보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 규제 개선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예 이 규제 심사를 하는 이 제기된 55건에 대한 규제 심사를 그 총리실에 있긴 하지만은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규제 심사를 할 때 아예 정부 쪽 사람들이 참석 안 하고 민간 전문가들로만 만들어서 이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붙여보고 꼭 설명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저희들은 국제 수준으로 이제 최소 규제 원칙에 맞도록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평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더 국제 수준에 더 맞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수준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윤수경 기자님. 네. 지금 규제를 풀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규제 예. 개혁이 예. 하지만 예. 네, 그거에 대한 방안을 또 따로 마련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 예. 예,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뭐 규제 푸는 게 능사냐 이런 얘기도 있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규제 개혁할 때도 가장 기본은 국제 수준으로 하되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 이런 데 직결된 규제는 그 필요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봤습니다. 봤고 앞으로도 이런 규제 개선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게
법령이 개정이 되고 또 행정부 내부의 어떤 그런 지침이나 고시가 만들어질 때 그때도 충분히 이런 그 부작용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든다든지 또 의견을 충분히 듣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개선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개인정보니 이런 건 개인정보니 또 의료 관련 이런 것도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규제 개선을 할 때 그런 걱정을 좀 덜 수 있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신체 이런 데는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오인하 기자님. 개선 의견이 나왔고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한다는 건지 좀 추가적인 설명이 좀 듣고 싶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건강보험 시설 평가원 자료 같은 경우 굉장히 민감한 자료인데 이게 지금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적혀 있는데 그럼 이건 어디까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이 자료에 있지만은 그 우리 빅데이터 관련이나 또 그 개인정보 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제일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건 세 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개인정보의 그 범위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기본이 되는 개인정보 기본법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개인정보 개념을 뭐 성명이나 주민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은 개인정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이 범위가 좀 쉽게 결합하는 게 어느 정도냐 뭐 이런 데서 많이 걱정이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달라. 그게 첫 번째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비식별화를 한 정보들을 이게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비식별화 했는 게 뭐냐. 뭘 했을 때 비식별화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사전 동의를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좀 외국화 비해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세 가지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개인정보 개념과 관해서 쉽게 결합한다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하고 비식별화 조치를 했으면은 좀 자유롭게 활용하자 그러는데 그럼 비식별화 한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비식별화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면 제일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쉽게 하는 게 어떻게 쉽게 결합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다. 그다음에 비식별화 조치를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한 게 비식별화 조치다.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을 그 법 해설서에 담아서 가이드라인으로 해결 이제 하겠다는 그런 저희들 이제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고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사전 동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이번에 추진하는 그런 주요한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는 뭐 현재는 하여튼 저기 학술 연구 목적에만 쓸 수 있도록 해놔서 쓸 수가 없는데 뭐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 뭐 보험 관련 자료랄지 진료 관련 자료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빅데이터 기업들에게 활용이 되면은 다양하게 어떤 그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활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기업들로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보건이나 의료 관련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두 분 추가 질문 있으시면 그걸 받고 브리핑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별도의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엠바고